안녕하세요.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풀이를 속성으로 하는 그 지름길,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바로 우리 삼명통의 삼명명리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평명리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평명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오행의 기세로서 사주를 감명하는, 사주를 풀이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초 이론이 있는데, 정작 그 수많은 사주의 이론을 실제 사주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사주를 풀이하느냐, 그에 관해서는 그다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간의 신강약을 이용해서 정신을 찾고, 그리고 격국을 이용해서 정신을 찾아봐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요? 그렇게 용신을 찾아서 사주에 적용 백날 하여 봐도 도대체가 실제 운명과는 거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러나 새로운 자평명리인 오행십성의 기세를 가지고 사주에 적용시키면 거의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의 기세라는 것이 현대 명리의 기초 이론에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현대 명리에도 일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기세론이 다 있습니다. 길자가 용어를 살짝 바꾸었을 뿐입니다. 왜요? 기존 이론과 헷갈리면은 감명하는데 도리어 불편한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세는 순행하는 기세가 있고, 또 순행하는 그 기세를 거슬려서 도리어 억제시키는 기역하는 기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세와 기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개의 오행이 세력을 이루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이것이 바로 기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은 운행하는 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은 무엇이냐? 기존의 세력을 억제시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기역입니다. 순수하게 흐르는 것을 역행하여 거슬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세와 기역에 관해서 그 기초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행의 기세의 종류는 수목기세, 목화기세, 토기세, 토금기세, 금수기세, 이러한 기세가 있습니다. 수목은 결국 무슨 기세냐? 수생목 하는 기세. 목화는 어떠한 기세냐? 목생화 하는 기세. 토의 기세는 어떠한 기세냐? 화생토 하는 기세. 토금은 어떠한 기세냐? 토생금 하는 기세. 금수의 기세는 금생수 하는 기세.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 여러분, 현대에 다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다만 필자는 생자를 생략하고 그냥 금수의 기세, 수목의 기세, 목화의 기세,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화생토, 이렇게 생을 중간에 넣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무엇과? 현대 그 억부법과 상당히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생을 빼버리고 그냥 목화의 기세, 토의 기세, 소금의 기세,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행의 기역의 기세가 되는데, 그것은 목토의 기세, 화금의 기세, 금목의 기세, 토수의 기세, 수화의 기세, 이렇게 5개에 속하게 됩니다. 이 기세는 기역이 되는 것인데,
결국 현대에서 사용하는 목극토, 화극금, 금극목, 토극수, 수극화 이런 것입니다. 이 또한 극자를 뺀 이유는 현대에 널리 퍼져서 사용하는 역국법과 극부법과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극자를 빼고 목토의 기역, 화금의 기역, 금목의 기역, 토수의 기역, 수화의 기역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세와 기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십성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떠한 기세가 있느냐? 예, 바로 직상이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있고, 그리고 또 관살이 인성으로 흐르는 기세, 그리고 또 재성이 관살로 흐르는 기세, 그리고 또 인성이 비견급으로 흐르는 기세,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비견급이 식상으로 흐르는 기세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역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세는 기역이기 때문에 이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세를 이루어 가는 그 기세를 깨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직상제의 기세는 어떠한 기세를 깨게 되죠? 예, 관인의 기세를 깨게 됩니다. 직신과 상관은 정관과 평관을 깨게 되죠. 즉 관사를 깨게 되고, 또 재성은 인성을 깨게 되죠. 그래서 식재의 기세는, 즉 식진재성의 기세는 관살 인성의 기세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인의 기세는 비견급과 식진상관의 기세를 깨고, 비견급과 식진상관은 재성과 관살성의 기세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성과 관살성의 기세는 인성과 비견급의 기세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과 비견급의 기세는 직신상관이 재성으로 흐르는 그 기세를 깨게 됩니다. 이렇게 깨는 기세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는 일이 깨어져서 다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는 기세도 마찬가지로, 즉 기역도 마찬가지로 각 보행이 건강하여야지만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면은 깨지 못하고 도리어 깨어지게 됩니다. 깨는 기세가 깨어지는 기세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지만, 그렇게 되어야지만 깨어지는 기세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놈이 힘이 세어야지 억제당하는 놈을 이기게 되죠. 억제당하는 놈이 더 힘이 세면은 억제하는 놈이 절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도리어 억제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세와 기역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아주 살짝 보행십성의 강약 왕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의 강약 왕세는 각 보행의 땡왕고사 절로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에 보면은 관살성은 약하다. 경금의 관살성은 무엇요? 화가 되죠. 이 사주에서 화는 인중에 병화가 들어있죠. 병화가 들어있는데 이는 화의 행지가 되죠. 그래서 아주 허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지에 화에 속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관살성은 살짝 약하다, 이렇게 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성을 보면은, 재성은 일간이 경금이기 때문에 목이 재성이 되는 거죠. 목을 보면은 지지에 인목, 걸록지가 있죠.
그리고 월지에 진토가 있는데 진중에는 을목이 있죠. 그리고 이 진은 임묘진, 봄의 끝자락이죠. 목이 대기하기 시작하는, 목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 되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되지만, 그렇지만 왕성한 기백이 없어요. 꺾이는 기세가 되기 때문에 비록 가장 정점이지만 목이 역시 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살짝 약한 쪽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봐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등등한 기세보다는 끝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때는 기백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크지만, 그렇지만 기백이 없어서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개성은 중쯤, 중간쯤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상성을 보면은 일간 경금의 식상성은 수가 되죠. 수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월간에 임수가 있고 일지에 자수가 있고, 그리고 묘인 진토가 있고 고인 무언요? 예, 축토가 있어요. 와, 강하죠. 예, 강합니다. 식상성은 강왕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간 경금의 인성은 토가 되죠. 토를 보면은 시간에 무토가 있고 진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또 인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토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인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강왕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예, 비경급을 보면은 경금의 비경급은 금이 되죠. 지지, 일지, 월지에 금이 없고 연지에 축토, 묘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 거죠. 금의 무덤. 이것만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약한 편이죠. 그런데 연간에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금이 축토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도 그 영향이 왕성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일간 경금과 상당히 떨어져 있죠. 장애물이 있죠. 이렇게 있어서 역시 중간에도 속하지 못하고 다소 약한 편인 영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경급은 약하다. 이렇게 사주에서 십성오행의 그 강약 왕세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가 있어서 토생금하여서 일간이 강해진다, 이러한 것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생의 방법은 무엇요? 이혈령, 비혈령. 이에 걸면은 귀걸이, 코에 걸면은 코걸이. 그냥 짜 맞추면은 다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무엇요? 그러한 것이 바로 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수를 생해서 금생수하여서 수가 강해진다, 이런 것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양쪽이 다 건강할 때, 그럴 때만 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경우에 임수는 수로서 경금일간의 식상성에 해당하죠. 식상성에 해당하는데 일지에 자수가 있고 진토가 있고, 그래서 자진삼합을 하고 반합국을 이루죠. 그리고 연지에 축토 역시 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가 가장 왕합니다. 그런데 목은 어떻게 해요? 일지에 인목이 있고 진중의 을목이 있죠. 이렇게 있어서 목이 비록 약하지는 않죠. 즉 재성이 아주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상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수가 목을 생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목이 물에 의해서 썩게 되는 그런 중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운에서 다시 묘목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왕성한 수가 목을 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묘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목이 상당히 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수가 목을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확실하고 정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약 왕서를 봤는데 다음은 그 기세가 이루어진 그 십성오행이 사주체상의 어떠한 직업에 속하는가 그에 관한 것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상제는 직상이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는 상업계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혹은 프리랜서, 자유업 그런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관의 기세는 공직이나 제조업에 속하는 그러한 직업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다시 관이는 공직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직업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관이는 어떤 그 회사의 직장 그런 것에도 해당하겠습니다. 회사, 직장 이러한 것에서는 주로 그 총무계통 이러한 계통에 종속하겠고,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 뭐 인사를 본다든가 어떠한 다른 그 행정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직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성이 비경급으로 흐르는 기세는 이 기세는 직업이 없는 기세입니다. 인성이 비급으로 흐르는 이 기세는 인성은 직상성을 깨고 비경급은 재성을 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세는 직업이 없어요.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즉 그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종교성 이런 계통 이런 계통이 인성이 비경급으로 흐르는 그런 기세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비경급의 기세는 실직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계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경급이 식상으로 흐르는 기세는 이러한 기세는 프리랜서 자유업 즉 그리고 다시 자영업 이러한 계통에 속하겠는데, 이 계통은 이것은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지만은 결과가 별로 없어요. 개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많이 하는데 공부는 아주 많이 하는데 시험 치면은 점수가 낮은 사람, 그러한 계통의 그 형상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사주에서 비경급이 식상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업에 그 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은 사주체상에서 기세를 이룬 그런 사주의 그 성격적인 특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체상에서 직상이 재성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기세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활동력이 즉 행하는 그 행동이 강하면서 사람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강해서, 즉 식상성은 또 표현력이잖아요. 뛰어난 기운이잖아요. 행하여 장악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돈도 많이 벌죠. 그리고 다음은 제가 관으로 흐르는 기세는 재성은 그 관리 장악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업 혹은 그 관청 이런 어떤 조직체잖아요. 그 조직체 내에서 조직원들을 즉 부하 직원들 이런 거 조직원들을 관리 통제하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재능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것은 사주에서 때가 관으로 흐르는 그런 기세가 성립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이 인성으로 흐르는 그 기세, 정통적인 어떤 그 공무원,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체 내에서 아주 안정되게 평온하게 어떤 그런 스타일, 여자를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현모양처가 되는 그런 성격의 타입, 그러한 어떤 성격의 타입이
관성이 인성으로 흐르는 그런 기세가 사주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이 인성으로 흐르는 이런 기세가 아주 청하게 사주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부모의 유산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성이 비경급으로 흐르는 사주. 이러한 기세가 사주 최상에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즉 사회와 어울려서 그렇게 원만하게 동화되어서 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비교적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가장 빨리 일어서서 가장 먼저 집에 가는 그런 스타일. 1차 회식을 하고 2차에 잘 가지 않는 그냥 집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 인성이 비견급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사주 최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견급이 식상으로 흐르는 것은 자기가 앞장서서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또 많이 떠들고 발표도 많이 하고 상당히 명랑하면서 자기가 비교적 주도를 하면서 앞에서 앞장서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떠벌리기는 많이 떠벌리는데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어떤 스타일의 형상인데 이 스타일의 형상은 사주 최상에서 비경급이 식상성으로 흐르는 기세, 그 기세가 사주 최상을 장악했을 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식상성이 굉장히 강하죠. 식상성이 강한데 재성 또한 약하지 않죠. 그래도 식상성보다는 재성이 비교적 약하죠. 재성이 그래도 이렇게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전체 최상 성격의 스타일은 어떠한 스타일이 되느냐 하면은 식상이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 이러한 기세에 해당해서 그 성격은 행하여 장악하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해서 자기를 나타낸다든가 열심히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내향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여러 사람과 친밀하고 여러 사람과 잘 활동하고 사회성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성격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적당하게 법도 어기는 규칙도 규정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짝 어기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의 사람인데 개성이 비교적 약하니까 장악 관리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역량은 살짝 조금 미치지 못하는 왜요? 개성이 살짝 약하니까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세에 관한 몇 가지 형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사주를 가지고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명명리 357페이지에 있는 사주에서 보행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사주, 그 사주를 설명했는데 그곳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치우쳐 있으면은 그 사주를 풀이하기, 간명하기가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사주를 가지고 풀게 되면은 사주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나서 다음에 어려운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